안녕하세요. MT 뉴스체크 나은수 기자입니다. 제조기업 중에 영업이익률이 20% 넘는 곳이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 아니고요. 반도체 기업도 아닙니다. 바로 배를 만드는 중견조선사 대한조선이라는 곳에서 기록한 영업이익률입니다. 대한조선, 사실 그렇게 잘 알려졌던 조선사는 아니었는데 최근 상장 절차에 돌입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일반 투자자 대상으로 진행한 일반 청약에서 증거금이 무려 17조 8천억 원 몰리면서 올해 하반기 되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상장은 촬영일 기준으로 3일 뒤인 다음 달 1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상황에서 일각에선 대한조선 고점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초유의 수익성을 거둔 대한조선의 실적이 조만간 꺾일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건데요. 이 실적 고점에 맞춰서 대한조선이 상장에 나선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신조선가 하락으로 조선업 전체 피크아웃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고점론에 더 힘이 실리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체크에서는 대한조선의 실적 고점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대한조선이 다른 조선사 대비 초유의 수익성을 만끽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를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왜 현재 고점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그 이유들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고점론에 대한 회사의 시각, 회사의 입장은 어떤지 저희가 취재한 내용으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조선은 중대형급 선박 위주로 곡물이나 석탄을 운반하는 벌크선, 원유를 운반하는 탱크선, 컨테이너선을 주력으로 건조해 왔습니다. 주력 선종이 중국 조선사와 상당히 많이 겹치는 탓에 가격 경쟁력에 밀리면서 2010년대 중반 회생 신청을 받는 등 대한조선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대주주가 사모펀드 KHI로 바뀐 이후 상황은 급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코로나 영향으로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선박 부족 현상이 발생하자 해운사들이 잇따라 선박 발주를 넣었고, 이 도크가 텅텅 비어있던 대한조선에게도 기회가 생겼던 건데요. 이 KHI가 대한조선을 인수했을 당시 지금이 바닥이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인수에 나선 거였는데, 이 말대로 이 바닥을 찍고 인수했던 시점이 2022년부터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실적을 보면 2021년 1200억 원 가까이 적자를 냈던 대한조선은 22년 2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뒤 23년 359억 원, 24년 1581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요. 특히 올해 상반기에 이미 매출 6037억 원, 영업이익 1322억 원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무려 21.9%에 달할 정도로 이렇게 초유의 수익성을 만끽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올해 예상 실적을 공개하고 있진 않지만 내부에선 매출 1조 원을 이제 가뿐히 넘기고 영업이익 모두 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 영업이익 이익률 22%에 달한 이 이익률인데요. 이 K조선, HJ, 중공업 등 3에서 4% 영업이익률을 기록 중인 이 중형 조선사 보다 압도적으로 높을 뿐더러 이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같은 대형 조선사보다도 영업이익률 측면에서는 훨씬 앞서는 초유의 수익성을 만끽하는 중입니다. 중형 조선사들이 영업이익률이 3, 4%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대한조선은 어떻게 높은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었을까요? 이 수치만 보면 쉽게 이해 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대한조선의 실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었는데, 이 초유의 수익성 비결을 누릴 수 있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후판입니다. 후판은 두께 6mm 이상 두꺼운 철판으로 선박 제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철강 제품입니다. 선박 건조 원가의 20에서 30% 정도로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선 이 조선사들은 최대한 이 후판을 저렴하게 조달하는 게 중요한데요. 대한조선의 경우 국내 후판보다 가격이 톤당 20% 저렴한 중국산 후판 비중을 50% 가까이 늘리면서 원가를 낮춰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참고로 대형 조선사의 경우 이 후판 비중을 국내산 80%, 중국산 20%의 비중인데, 대한조선은 이보다 중국산 비중을 더 높여서 원가를 크게 낮출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원가 측면에서 봤을 때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저렴한 인건비입니다. 대한조선의 경우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이 40%에 달한다고 합니다. 대형 조선사들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10% 정도인 것과 비교를 하며 굉장히 높은 수준인 거죠. 여기에
또 대한조선의 경우 조선사가 이 해남, 전라도에 있는데 경상도 주변에 있는 대형 조선사에 비해 이 전라도의 임금 차이가 굉장히 저렴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울산, 거제와 같은 이 경상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산업, 그러니까 뭐 방산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산업들이 있다 보니 비교적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경상도는 높은 거에 반해 전라도의 경우에는 이런 좀 산업 구조가 산업이 없다 보니 전체적으로 이 인건비 자체가 좀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라는 건데 이 조선 산업 구조상 재료비와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원가를 크게 낮추다 보니 수익성을 크게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반복 건조가 마진을 끌어올렸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대형 조선사의 경우 LNG 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대형 운반선, 그러니까 뭐 원유 운반선, 초대형 가스 운반선, 뭐 에탄올 운반선 등등 굉장히 다양한 선종을 수주해서 수익을 올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선종을 수주하게 되면 이 선종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돼서 선종별 성과가 변동성이 있어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정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선종마다 제조 기술, 공정 과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비효율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조선처럼 컨테이너선, 원유 운반선 같은 이제 한 종에서 두 종에 집중 수주하는 조선사의 경우 계속 반복해서 공정을 해서 효율화할 수 있는, 즉 반복 건조를 하면서 다른 조선사 대비 마진을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특히나 이런 반복 건조의 경우 조선업 시장이 좋을 때 수익성이 더 빠르게 올라가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앞서 언급했듯 2022년 말부터 컨테이너 선종을 포함한 대부분 선종의 성과가 빠르게 올랐는데 이 성과가 오른 상황에서 반복 건조 구조를 가진 대한조선의 실적이 다른 조선사 대비 더 빠르게 개선이 됐다라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조선사 대비 빨리 온 실적 개선의 영향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선 조선업의 실적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그 구조를 이해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업과 같은 수주산업은 진행 기준에 따라 실적이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2,000원 선박을 2년에 걸쳐 건조하기로 했다면 회사 실적은 선박이 인도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2023년 12월 31일에 2,000억 원의 매출이 한 번에 인식되는 게 아니라 이 선박 건조 진행률에 따라 실적이 반영되는데요. 만약 정확히 1년 후, 그러니까 2022년 12월 31일에 진행률, 그러니까 이 선박의 진행률이 50%라고 가정하면 이 선박에 대한 매출은 이 매출 2천억 원의 절반인 1,000억 원이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2년의 사업 보고서에는 이 선박에 대한 매출 실적이 1,000억 원이 찍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1년 후에 완전히 공정이 완료됐다면 나머지 1,000억 원이, 그러니까 2023년 12월 31일에 1,000억 원이 매출에 반영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수주 시점과 매출이 반영되는 2에서 3년 시차가 있다 보니 2022년, 2023년 국내 조선사의 수주가 많이 들어왔음에도 이 시기에 대부분 조선사의 실적은 적자이거나 소폭 흑자를 기록했었습니다. 22년, 23년에 찍혔던 실적은 2년, 3년 전에 수주했던 그러니까 저가에 수주한 선박이었기 때문인데요. 이때는 조선업 불황이었습니다. 2, 3년 전에는요. 이런 저가 수주 선박들이 작년까지도 조선사들의 매출에 영향을 끼쳐 왔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조선은 달랐습니다. 이 다른 조선사들은 저가 수주 선박을 터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린 반면에 이 대한조선은 이 시기에, 그러니까 저가 수주를 했던 이 시기에 수주 자체가 많지가 않아서 거의 제로 수준의 수주여서 이 저가 수주가 실적 저하의 발목을 잡지 않았다는 건데요. 그 결과 다른 조선사들과 달리 성과가 높은 22년에서 23년에 수주한 선박을 더 빠르게 건조를 시작하면서 이 성과가 높은 선박들의 실적 반영이 더 빨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른 조선사 대비 대한조선의 실적 반영 속도가 1년에서 1년만 정도 빠르다라는 분석을 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른 조선사 대비 이렇게 실적 반영이 점점 빠르게, 그러니까 실적이 앞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 대한조선의 실적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다른 조선사 대비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대한조선이 왜 다른 조선사보다 비교적 실적이 좋았는지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이유를 한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회사
회사 측은 이런 수익률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지만 일각에서는 올해 실적이 이렇게 고점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고수익을 기록할 수 있었던 세 가지 이유들이 이젠 반대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인 건데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첫 번째, 저렴한 중국산 후판으로 인해서 원가 절감 효과를 누려 고수익을 누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중국이 후판을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우리나라에 밀어내고 있는 탓에 정부가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지금 반덤핑 관세를 본격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38%의 관세가 적용되는 중인데 이렇게 정부의 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연 대한조선이 예전보다 높은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겠냐, 이런 의문이 나오고 있는 거죠. 회사 측은 이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후판에 대한 관세 영향은 없다, 완전히 잘못된 사실이다 라는 건데요. 회사 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보세구역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보세구역은 쉽게 말해서 관세 면제 혜택을 받는 구역인데 이 보세구역 제도 때문에 중국산 후판 관세는 대한조선과 무관하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산 후판을 수입할 때 관세가 적용된 가격에 후판을 구입하긴 해야 하지만 이 후판을 보세구역에서 들여와서 배를 뚝딱뚝딱 만들고 그러고 이 배를 만들고 있다라는 인증을 받으면 이 관세는 다시 환급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산 후판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형식적으로 들어온 거는 맞지만 국내에서 판매되거나 유통되는 게 아닌 선박으로 만들어진 뒤 곡장 해외로 수출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 가격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고 관주를 하고 관세를 환급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세 구역에서 만들어진 뒤 곡장 수출이 되면은 관세가 무관세 적용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조선 관계자의 말을 인용을 하면 물론 처음에 사올 때는 관세가 적용된 중국산 후판을 사용을 하지만 보세 지역에서 제작을 대한조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세 영향은 없다. 그리고 이 환급되는 시기도 중국산 후판을, 그러니까 관세 맞은 이후로부터 약 한 달 뒤로 환급을 받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영향이 제로에 가깝다 라면서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사 측의 설명에도 중국산 후판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또 제기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산 후판 가격 자체가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서입니다. 현재 대한조선이 중국산 후판을 저렴하게 살 수 있었던 건 중국 내 철강 공급 과잉으로 우리나라의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중국이 지금 밀어내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가격에 중국산 후판을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현재 중국 정부가 올해 2분기부터 직접 과잉 철강 생산 능력을 축소하겠다, 이런 개입을 공식화하면서 중국 철강 기업들이 감산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지난 4월부터 감산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감산으로 인해서 중국 내 공급 과잉이 정상화되면 그동안 우리나라에 저가로 밀어내게 했던 중국산 후판이 줄어들거나 사라지면서 중국산 후판에 대한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산 후판 가격이 인상되는 시점을 올해 3분기 말에서 4분기 초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만약 지금 대한조선이 중국산 후판을 재고로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시점부터 수익성이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게 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두 번째는 성과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대한조선의 실적이 다른 조선사 대비 빠르게 실적이 올랐던 건 성과가 높은 선박들의 실적이 다른 곳보다 빠르게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달리 생각해보면 빨리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 효과가 다른 곳보다 더 빠르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수주가 계속되면서 향후 수주 물량이 뒷받침된다면 실적에 별 영향이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현재 대한조선의 문제는 수주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대한조선은 연 12척 수주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는데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대한조선의 수주 잔고는 25년 기준 12척, 26년 9척, 27년 5척입니다. 쉽게 말해 올해 하반기에 수주가 이뤄져야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 셈인데요. 여기에 대한조선이 올해 하반기 수주를 했을 때 높은 성과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것 역시 따져봐야 합니다. 이 가늠자, 바로 신조선가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신조선가 지수가 최근 하락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조금씩 지수가 빠지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신조선가 지수는 모든 선종을 종합해서 지수화를 했기 때문에 각 선종별 가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신조선가를 세부적으로 분석한 한 증권
애널리스트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정확히 그 수치를 말해줄 수는 없지만 신조선가 지수 하락을 이끈 건 탱크선, 벌크선이 주요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조선이 주력 수주한 선박이 탱커 선입니다. 앞으로 수주를 할 때 예전보다 높은 성과를 수주 못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탱커선의 신조선가가 다른 데보다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니까요. 실제로 올해 상반기 벌크선 탱커 수주 추이를 보면 선사들이 관망세를 하면서 발주를 하지 않는 영향에 이 발주량이 80% 넘게 급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 선종들의 선가가 지속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또 앞서 말했지만 대한조선의 주력 선종이 중국 조선선사들과 겹치다 보니 만약 이 시기에 중국이 더 앞으로 공격적으로 가격을 내리면서 수주에 나선다면 대한조선의 입지가 또다시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고점론을 제기하는 주장들을 정리해보면 중국 쿠판 수혜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 고가 선종들의 실적이 빠르게 반영된 만큼 대한조선의 그 효과가 다른 조선사 대비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세 번째, 이런 상황에서 대한조선의 수주가 오래 없었고 대한조선의 주력 선종들이 탱커선과 원유선이 빠르게 성과가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 측은 어떤 입장일까요? 저희가 좀 직접 물어봤는데 회사 측은 올해 상반기까지 수주 성적이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아직 올해가 5개월 남은 만큼 수주를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그간 조선업종을 보면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수주가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수주를 해서 이 12척을 채워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었고요. 두 번째는 회사 측은 현재 주력 중인 탱커선의 성과가 하락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자신들은 또 다른 무기가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대한조선은 컨테이너 수주도 할 수 있어서 만약 탱커선이 자신들이 목표로 했던 이 성과보다 낮게 이제 책정이 계속 시장에서 책정이 되면 컨테이너 수주 쪽으로 전략을 변경해서 자신의 실적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이 무리한 저가 수주로 실적을 악화시키지 않고 이렇게 전략 변경을 통해서 수익성을 유지를 하겠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상장을 앞둔 대한조선의 실적 고점론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들의 말에 일리도 좀 있어 보이고요. 또 회사 측에서도 전략을 변경을 해가지고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으니 조금 앞으로의 이 실적이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오늘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